자, 이번 22장 2절에서는 선행 처리 명령문 사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로 우리가 define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샵 뒤에 define이라는 이 지시자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define도 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제 첫 번째 define의 사용 예로 첫 번째로, 자, 선행 처리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쓰게 된대요. 그래서 첫 부분인 샵 define은 항상 일정할 거예요. 샵 define이라고 적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시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지시자. 두 번째 위치, 두 번째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기를 보면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걸 우리는 매크로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거, 이 부분을 매크로 몸체라고 할 거고, 이 두 번째 부분이 실제 이제 코드상에 우리가 이걸 적게 되면 컴파일러가 이 글자를 나중에 전처리기가 이 부분을 매크로 몸체 부분으로 치환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야. 이와 같이 해서 샵 define 지시자는 이어서 등장하는 매크로를 마지막에 등장하는 매크로 몸체로 치환해 달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대요.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놓고 나면, 그러면 이제 코드 상에서 우리가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나중에 컴파일을 할 때 전처리기에서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자, 소스 코드 내에 있는 모든 이 pi 매크로를 매크로 몸체의 값으로 전처리가 모두 치환을 하여서 변환된 최종 소스 코드 파일을 이제 전처리기가 제공을 해주게 된다는 거. 자, 그럼 기본 첫 번째 사용을 한번 보면, 여기에 define을 이용을 해서 define year는 2015라고 줬고, name은 soft power, location은 동백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로 지정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출력을 하면, 자, 이 뒤에 적은 얘 자체가 이제 실제 사용하는 형이 되는 거야. 얘는 정수 고 얘는 소프트웨어 문자열이 되겠죠. 그래서 printf로 출력할 때 제 이름은 %s 그러니까 여기에 name이라는 걸 적어주면, 그러면 이제 실제 컴파일이 한번 진행이 되고 나면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 이제 name에 해당되는 문자열 소프트 파워라는 문자열로 대체돼서 바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year 부분도 전처리기에서 처리를 해서 2015라는 값으로 바꿔주고, 또 location 부분도 해서 동백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바뀐 값들이 각각의 타입에 맞는 이 서식 문자 쪽으로 들어와서 출력이 돼서 제 이름은 소프트 파워입니다. 2015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사는 곳은 동백동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출력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눈에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실제 컴파일러는 이제 이 define을 인식을 해서 소스 코드 내에 있는 이 매크로를 매크로 몸체로 다 치환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컴파일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define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 돼. 그럼 주로 이런 것들을 언제 쓰냐면, 우리가 만약 배열을 준비를 하잖아요. 배열을 할 때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배열, 그런 걸 내가 define max array는 100이다 라고 지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우리는 소스 코드 반복문에서 for 반복문 만들 때 for i는 0, i는 누구, max arr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줘서 사용을 하면, 그러면 100개일 때는 당연히 배열 만들 때도 여기 arr에 max arr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배열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00개였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100개가 너무 부족해.
그러면 이제 100이 아니라 여기를 1000으로 바꿔주면 개수와 관련된 모든 부분이 자동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define을 이용을 해서 대표적인 지금 가장 간단한 형태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 사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define을 두 번째 define 사용을 하는데, 자, 매크로는 매개 변수가 있는 형태로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는 동작 방식이 함수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해서 매크로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함수는 아니지만 실제 동작 보이는 모양이 꼭 함수처럼 보여. 그래서 매크로 함수다라고 이름을 부르다는 거야. 근데 동작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해 줘야 돼요. 자,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매크로 지시자 define에 pi라는 매크로고 몸체는 3.14 딱 값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매크로 부분 쪽에 circle underbar area 하고서 괄호 속에 x 값을 지정을 해줬어요. 이와 같이 딱 이 부분만 보면 함수 같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면 괄호 속에 지정된 이 값을 이용해서 x 곱하기 pi라고 지정이 된다는 거죠. pi는 여기에 있는 얘가 지정이 됐고, 여기 x는 여기에 있는 이 값으로 지정이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한 걸 우리는 매크로 함수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전처리기는 이 circle underbar area하고 가로 열 x라고 되어 있는 패턴을 만나면 이걸 무조건 이와 같은 형태로 x 곱하기 pi 형태로 치환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써보면 직접 수를 지정을 해주면 10을 지정을 해줬다면 10 곱하기 3.14라고 지정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rad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줬다면 호출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실제 이제 이걸 매크로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적어주면 여기서 적어준 글자 이대로 치환이 되는 거야. rad 곱하기 3.14. 그러면 이 rad는 뭐 밖에서 지정된 매크로 define 해놓은 매크로일 수도 있고 변수명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은 이제 함수 여기 보면 예제를, 자, 여기서 define가 circle area라는 매크로 함수를 지정을 했어요. 자, 이거는 x 곱하기 pi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int 변수 rad에는 10을 저장을 했고, 더블 변수 area를 하나 준비를 해서 저거의 실행 결과를 받아서 출력해 보려고요. 자, 그러면 circle area rad라고 이렇게 지어주면 실제 이거는 컴파일이 되면 먼저 rad가 바뀐 값이 들어오는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전처리기는 이걸 rad 곱하기 pi 부분이 3.14니까 3.14 이렇게 바꿔 놓는다는 거야. 바꿔놔요. 자, 바꿔놓고 나서 요 보니까 rad는 누구다? int형 변수죠. 그러면 변수에 있는 값 10이 들어와서 10 곱하기 3.14에서 계산된 에어리어 결과값이 나온다. 자, 그러면 rad가 10일 때 에어리어는 314.00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밑에 circle area 이번에는 100을 넣어주면 이거는 숫자 값 그대로 바로 변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 100 곱하기 3.14 이와 같이 변환이 되고, 그리고 이게 계산이 되어서 에어리어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100일 때는 에어리어는 얼마? 31,400이라는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적는 주는 게 그대로 일단은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치환이 되고 사용된다. 이런 형태를 우리 매크로 함수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매크로 함수를 사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자, 매크로 함수라는 게
매크로 함수 사용 시 조심해야 될 게, 자, 매크로 함수에 다음과 같이 값을 지정을 했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좀 전에 지정했던 이 매크로가 준비가 됐고, 우리가 서클 에어리어에 5 더하기 5라고 넣었다면, 그러면 이거는 자, 이게 그대로 치환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입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5 더하기 5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3.14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치환이 되고 나서 계산이 이제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먼저 계산이 돼 버린다는 거야. 5, 25. 자, 그 다음 또 여기 곱하기가 있으니까 5, 3, 15에서 15.5, 15.7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더하기가 이루어져서 계산이 나온다는 거지. 우리가 의도했던 거하고 다르다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5 더하기 5를 줬다는 얘기는 5 더하기 5, 10이라는 결과가 들어와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 이런 의도로 넣었을 건데, 근데 실제 치환돼서 실행되는 결과는 이런 모양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한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거 해결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우리가 RAD는 이대로 넣으니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을 텐데, 자, 여기서 서클 에어리어에 5 더하기 5라고 입력을 하고서, 자, 여기 RAD가 10이었으니까 이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 거라 생각했는데 실행을 해보면 에어리어는 45.7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죠.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야. 왜? 이와 같이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위쪽처럼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매크로 함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때는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느냐. 매크로 함수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 사용할 때 유용하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의사항을 모르고 쓰면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발생을 막기 위해서 매크로 함수를 지정할 때는 연산자 우선순위를 지정해주는 괄호를 사용을 해서 전달인자를 감싸 주어야 된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5 더하기 5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돼? 5 더하기 5가 먼저, 얘가 하나가 먼저 계산되게끔, 얘들이 먼저 하나 계산되게끔 이렇게 감싸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감싸주면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자, circle area x 하고서는 x 부분을 가로로 감싸주는 거죠. x를 감싸주고 pi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괄호 속에 먼저 계산이 되게끔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다는 거야. 자, 그렇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아. 자, 해결이 된 듯 보이지만, 자,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와 같이 두 번째에서는 100 나누기 circle area 5라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보면 5 곱하기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치환이 되면, 그러면 이번에는 이 치환된 거에서 나누기 곱하기가 있으니까 누구부터? 앞에서부터 진행이 돼버려. 이게 먼저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먼저 누가? 이게 계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만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의 연산 순위가 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 가로 속에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면,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circle area x 있던 걸, 자, 얘를 전체 가로 속에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이제 정확하게 했던 게 지금 바로 x가 아니라 x 곱하기 x 곱하기 pi 이렇게 있던 걸 이 전체를 감싸는 괄호를 하나 더 씌워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씌워줘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서클 에어리어가 계산이 되면 5 곱하기 5 곱하기 3.14 한 전체가 또 한 번 가로가 씌워져서 이게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본다. 그러니까 매크로 함수를 만드는데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가끔 이 매크로를 유용하게 우리가 간단하게 함수를 적용할 때 쓸 수도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었다. 이제 C 언어를 벗어나고 나면 이렇게 쓰는 일은 또 그리 많지는 않긴 해요. 그렇지만 C 언어 상에서는 이런 매크로 함수도 자주 사용하는 형태였어요. 자, 그러면 예제를 가지고서 살펴보면 자, 여기 앞부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서클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서클 에어리어 2는 이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한 형태죠. 자, 그래서 그냥 서클 에어리어 RAD 10만 넣었을 때는 괜찮을. 오케이. 문제 없이 잘 출력이 되는데 서클 에어리어에 5 더하기 5 이렇게 넣으면 얘는 이제 서클 에어리어 자체는 가로로 씌워졌기 때문에 5 더하기 5 부분은 커버가 되죠. 이건 문제 없이 될 거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R1에 100 나누기 서클 에어리어 5 이렇게 하면 옆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서 이쪽 이거와 같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원하는 계산에서 잘못된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클 에어리어 2 형태로 전체를 감싸는 괄호를 넣어서 계산을 하게끔 하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정상적인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R1과 R2를 출력해 보면 이제 원했던 계산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매크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크로 함수를 만들어 쓰는데 또 매크로를 함수를 만들다 보면 옆으로 많이 길어질 수 있어요. 지금 옆에 보인 예제는 상당히 짧아서 한 줄에 써도 무방한데 여러 줄에 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나눠 봤어요. 그래서 매크로 함수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제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줄에 걸쳐서 정의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줄에 하기 위해서는 그냥 줄 바꿔서 적게 되면은 에러가 생겨요. 그래서 줄 바꿈을 하기 전에 역슬래시를 적고 그리고 줄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맥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 줄에 이와 같이 가로 씌워서 아주 제대로 준비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 줄에 걸쳐서 혹시나 이게 더 긴 매크로 함수였다면 그러면 함수 모양처럼 배치를 하면서 이해하기 편하게 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줄을 바꾸게 될 때는 여기에 역슬래시를 붙여서 해줘야 그래야 에러 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이해를 해둘게요. 그렇게 해서 맥스 사용하면 똑같이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와 같이 해서 매크로 부분에서 define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예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